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또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졌고 오늘도 좀 새로운 기사들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자, 미중 간의 갈등의 불꽃이 이제 대만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도 그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만 역시 이 사이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애플의 중국 제조업체 폭스콘이 이렇게 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조사도 혹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닌가 하는 논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이폰 생산의 8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중국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역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이에 여러 기업들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판매 자체도 부진한 뿐만 아니라 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만의 폭스콘 공장에 대한 중국의 세무조사 그리고 토지조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뉴스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조사가 결국에는 애플의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콘뿐만 아니라 인도에서의 생산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장 급한 불은 중국에서 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글로벌 타임즈, 바로 중국의 관영기관의 글로벌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의 세무당국이 법규에 따라서 폭스콘의 광둥성 그리고 장수성의 사무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무와 관련된 정기적인 조사에 불과하다라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어쨌든 미중 관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사와 관련해서 폭스콘을 비롯해서 대만 회사들은요, 중국의 본토에서 발전 기회와 이익만을 누려서는 안 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번 조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해져서 현지에서 뉴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대만의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이 폭스콘의 창업자죠, 테리구, 중국명으로는 거타이밍이라는 분이 다시 한번 선거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만 총통 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은요, 사실 양안 문제에 대해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별도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야당 쪽에서 현재 친중국 행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폭스콘 창업자의 출마가 이 야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대만의 이 폭스콘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가 시작되자 이 폭스콘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가 장중에 3% 넘게 급락하다가 마지막에는 2.1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폭스콘 주가도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향후 아이폰 15의 확대 생산을 위해서 이러한 폭스콘 리스크가 얼마나 길어질지 등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이슈가 됐던 이 중국 당국의 폭스콘 조사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 바람이 잘 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현지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에 이어서 이 공연의 실황이 영화되어서 영화 상영으로 되었는데 이 영화조차도 대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고 있는 큰 바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상과 또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할 부분이 말씀 주신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수의 콘서트 영상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1위까지 했다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경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오프라인 공연이 사라졌고 이러한 공연들이 영화관이나 다른 장소를 통해서 상영되는 것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BTS의 공연 등을 비롯해서 글로벌 가수들이 이러한 공연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 상영을 영화관을 통해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선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지고 오고 있는 큰 열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8월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간 끝에 현재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여러 번 보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 효과가 영화관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21일 날부터 시작해서 총 열흘간 이런 공연이 영화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열흘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티켓 수입만 1억 6,024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2,17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81%가 바로 미국 현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난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외 국가도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 지형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의 영화관 또는 오프라인 공연에서 돈을 벌어들였던 문화계가요. 이제 넷플릭스, OTT 사업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콘서트 영상을 영화관에서 틀면서 영화관 열풍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현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 공연 제작사들에서요. 영화화를 하기 위한 준비들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북미에서 가수의 콘서트 영상이 영화관에 틀어져서 1억 달러 넘는 흥행 수입이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영화 열풍이 어디까지 불 것인가, 이 공연들에도 준비하는 측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열풍은요,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봉해서 큰 흥행을 했었던 영화 바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랙버스터 또는 전통적인 영화 산업에서 인기를 모았던 서비스들 또는 작품들이 해가 지고 있고요. 오히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바람 콘텐츠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북미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콘서트 또는 공연, 영화 산업에서도 큰 지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사로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상이 무려 2,2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는 소식 함께 기사로 체크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사일까요? 네, 이제 항공업계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엔데믹이 끝나오면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항공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신규 비행기 공급은 계속해서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기사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항공기 이 제작 딜레이로 인해서 지금 항공기 렌탈 비용이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왔는데요. 자, 엔데믹을 맞으면서 최근에 항공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반면에 이 항공기 제작 부문에서는 지연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임대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쇼티지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데믹이 언제 올지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갈리면서 비행기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될지, 그러한 항공편을 얼마나 빠르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진 끝에 드디어 엔데믹이 왔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항공업계가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행기 제작을 통해서 신규 비행기를 공급하고 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 비행기 제작 그리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렌탈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렌탈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비행기 제작사가 있죠. 바로 보잉과 에어버스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두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공급해야 될 비행기의 제작 예약이 다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비행기 제작이 더딜 수밖에 없고요.
기다리고 있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1년에 수십만 대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대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쇼티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항공업계에서도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요. 4에서 6년 정도 임대 기간을 연장해서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렌탈료 역시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렌탈료 인상이 결국에는 항공의 비행기 값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비행기 값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아무래도 이용을 해야 되는 여행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항공업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 부분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 항공기의 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지금 임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기사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